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맑겠고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9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는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이 3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9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실내의 습도 유지 잘해주시고요. 불씨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영덕과 울진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주가 영하 3도, 영덕이 0도, 포항과 울진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덕 11도, 포항과 경주, 울진 1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은 전국에서 높은 고령화율에 인구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영덕에 지난해부터 정부 지원으로 뚜벅이 청년마을 프로젝트가 시작돼 지방 소멸을 막는 대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블루로드 트레킹을 테마로 지난 2년간 300여 명의 청년이 영덕을 찾았습니다. 외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공유 주거시설 조성 사업도 추진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트레킹을 테마로 영덕군 영해면에서 시작된 뚜벅이 마을 프로그램. 블루로드 트레킹과 함께 길게는 2달 넘게 영덕에서 지내며 농어촌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20, 30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창업과 취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뚜벅이 마을 프로그램에는 지난 2년간 300여 명이 지원해 이 가운데 16명의 청년이 영덕에 정착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좀 더 나를 더 찾게 되는, 나를 잃고 사는 삶을 서울에서 살았다면 여기서는 나를 좀 더 만나고 나를 찾게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만든 상품을 장터에서 판매하고 콘서트, 축제와 함께 영해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활용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역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몇 명 안 되었지만은 저희 청년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이제 지원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정부 사업들이 이제 같이 들어오면서 지역의 활기가 띠고 있다는 점이 아마 저희의 가장 큰 성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영덕을 찾는 청년들이 늘면서 부족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영덕군은 2024년까지 20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청년마을 공유 주거 시설도 만들 계획입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은 주거 인프라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 정착의 문턱을 낮춰주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외지 청년들이 영덕에 정착할 수 있는 영덕군의 인구는 3만 4천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14%나 감소한 가운데 뚜벅이 마을이 지방 소멸을 막는 새로운 대안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최근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방문해 대규모 미분양 지역에 대한 분양 보증 심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미분양이 발생한 아파트의 분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건설사 및 분양 대행사와 함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1월 기준 포항시의 미분양 주택은 4,600세대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주 축협이 축산농가가 송아지를 대신 키워주면 수수료를 주는 방식의 위탁 사육을 놓고 한우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축협 측은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한우협회는 대기업이 소 사육에까지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경주축협은 올해 경주 천년 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부 사업 가운데 하나는 축협에서 농가에 송아지를 제공하고 매달 수수료 등을 지급한 뒤 농가와 축협이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경주 한우 농가 5곳이 참여해 400여 마리를 키우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 단체인 한우협회가 이 사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우협회는 협동조합이 직접 생산에 나서게 되면 대기업이 축산업에 진출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협동조합이 1차적인 생산 사업을 함으로써 한우 산업의 붕괴를 초래하고 우리 한우 농가를 소작농으로 전락시킵니다. 위탁 방식의 사업이 결과적으로 한우 농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렇게 규모화를 시켜나가게 되면 결국 소규모 농가들도 결국은 도태가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큰 한우 농가들도 결국은 대기업에 흡수되는. 경주축협은 고령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역 한우 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축산업에게 소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농가들의 소를 더 입식하고 또 축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됐다고 볼 수 있죠. 예. 경주축협은 올해 예정된 소 1,500마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포항시는 지역별로 맞춤형 해안 경관 계획을 수립해 해양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해안 경관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주민 의견 청취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해안 경관 계획은 바다에서 육지 방향 2km 범위 내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특정 경관 계획입니다. 반도체와 로봇 산업 등 5대 신산업을 50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대구시가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국가산단도 조만간 입주업체들로 다 채워져 기업을 유치할 땅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서를 냈고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미래 대구 경제를 책임질 산업으로 5대 신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도체와 도심 항공교통, 로봇, 헬스케어, ABB,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미래형 첨단 산업입니다.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요한데 기업이 들어설 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제1국가산업단지의 1단계 사업은 달성군 구지면에 2016년 12월 공사가 끝나 140개 업체가 입주했고 1단계보다 면적이 절반 수준인 제1국가산단 2단계 사업의 경우 2024년이면 입주 기업들로 꽉 채워집니다. 대구시는 5대 산업 육성을 위해선 제2국가산업단지가 필요하다며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2023년, 2024년이면 모두 소진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 2조 원을 들여 329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단 조성 지역은 달성 군인 것만 알려졌고 세부 지역은 투기 자본 유입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부의 국가산단 지정 신청을 한 곳은 경북, 경주, 안동, 울진을 비롯해 전국 18곳.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후보지를 물색해 지정했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단지 지정을 대선 공약에 넣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심사를 통해 지정합니다. 이달 말 산단 지정 발표를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가산단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하기 위해 다음 주 대통령실과 따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는 내일부터 사흘간 포항 만인당에서 제20회 경북과학축전을 개최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과학문화축제인 경북과학축전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3D 광섬유 아트존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과학체험관과 과학 놀이터 등 23개 기관에서 100여 개가 넘는 과학 관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과학 골든벨과 프로게이머의 게임쇼, 사이언스 마술쇼 등의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제4차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되며 본도시 선정도 기대했던 안동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시민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포기하지 않고 내년 5차 도시 선정에 사활을 건다는 계획입니다. 이도훈 기자가 전합니다. 우애가 좋기로 소문난 안동 형제의 일상을 담은 20분짜리 영상이 3개월 만에 구독자 수 14,000여 명을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지내면서 몸이나 건강하게 지내는 게 나았지. 입소문이 나면서 유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안동시가 문체부 문화도시 선정에 앞서 예비도시로 1년간 진행한 사업들 중 하나인데 당장 내년부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문화도시 본도시 선정 평가에서 최근 안동시가 탈락하고 7곳군이 선정된 겁니다. 사실 이거는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에서 총 200억짜리 사업이에요. 정말 굉장히 아쉽습니다. 안동시는 내년도 5차 문화도시 선정에 다시 도전장을 낼 계획입니다. 예비 문화도시 기간이던 올 한 해에만 만여 명의 시민들이 마을 투어 등 700여 개 프로그램에 참여해 성과가 상당했고 시민 만족도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9시에 불 꺼지는 상황에서 정말 좀 무료하다, 나는 뭔가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시민으로서 제가 원하는 문화와 예술을 원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획자로서 참여를. 안동시는 문화도시 심사 기준에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문화도시 추진 효과 부문에서 고득점을 노리고 있는데 도시 문화가 비슷한 경주시와 새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점은 부담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도시를 이야기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 생활문화에서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모디 684를 비롯해서 다양한 공간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세계 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까지 유네스코 3관왕에 올랐지만 정작 시민들의 생활문화센터는 한 곳도 없었던 안동시. 내 삶이 변화하는 시민 역사 문화도시 안동이란 문화도시 비전처럼 화려한 유산에 가려진 안동 시민의 끼와 재능을 발굴한다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1년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사라져가는 해녀 공동체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2022 경북해녀 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경북 해녀 문화를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전승하기 위해 지난해 경북도 해녀 문화 전승 보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해녀 어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돼 있으며 물질 경험으로 축적한 생태환경 지식 등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현재 전국 464곳에 설치된 산악기상 관측망을 2027년까지 620곳으로 늘려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 예방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울진 산불 때 인근에 설치된 2곳의 관측망 정보로 확산 방향 등을 예측해 진화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산악기상 관측망은 기온과 바람, 강수량 등 7개 요소를 1분 단위로 관측해 실시간 산악 날씨를 제공하는데 산림청은 맞춤형 산악기상 콘텐츠를 개발해 농업과 임업, 관광산업, 기상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소방서 직원 일동 103만 5천 원, 울진군 금강송면 대웅건설 배병관님 10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3근1리 주민 일동 7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문화체육회 백태진님 5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일이 주민 일동 4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새마을회 남광수님 30만 원, 경북지부 광복회 울진군지회 2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박병호님 2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고진국님 2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이장협의회 2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김만성님 2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일이 노인회장 김종호님 15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생활개선회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발전협의회장 이영모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3근1리 부녀회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부녀회 김영자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 1위장 곽금호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울진군 의원 박영길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이장 김달농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백순일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박용복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김명용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남의성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방운현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임경훈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남상복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박용현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이재항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홍순덕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백태진님 1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사 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해 항해 중에도 기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해 어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항해 중 점검을 통해 안전점검을 위한 지도감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관의 작동 상황과 항로 위해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객선의 차량과 화물 적재를 마치는 시점을 출항 20분 전에서 출항 10분 전으로 완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울릉도에서 눈축제가 내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나리분지에서 열립니다. 울릉군은 가족과 연인과 함께 즐기는 설렘, 가득 울릉도 눈체험을 주제로 여행 매니아들에게 겨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관단체와 나리마을 주민들이 함께 축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리분지 특설무대에서는 눈썰매 대회를 비롯해 울릉도 전통 겨울 눈놀이인 대나무 스키, 설피 체험, 크로스컨트리 스키, 우산 고로쇠 시음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울진군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등급 노후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차량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 제한, 사업장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또 울진군은 내년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37억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구매와 전옥스 보일러 설치, 노후경유차 460대 조기 폐차 지원 등의 사업을 합니다. 오늘은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이 3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9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실내의 습도 유지 잘해주시고요. 불씨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영덕과 울진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주가 영하 3도, 영덕이 0도, 포항과 울진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덕 11도, 포항과 경주, 울진 1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